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찰하고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스킬이 아닌 본질의 답변, 통찰의 답변을 해주실 조남호 코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신 영어랑 국어는 어쨌거나 암기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들 그렇다고는 하는데 무조건 받아들이기 싫은 스터디 코드, 고찰족 학생들의 딴지를 건 그런 질문인데요. 답변 좀 해주시죠. 어쨌거나 암기인가요? 아니다. 정확하게는 력 퍼스트, 네. 암기 레스트. 이게 오늘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암기는 밀린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신 영어랑 국어는 사실 시험 범위를 달달 외우면 되는 그런 과목 아닌가요? 암기가 라스트다라는 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야 더 와닿을 텐데요. 1학년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2, 3학년들은 경험은 했으나 아마 무의식 밑에 있는 걸 제가 오늘 의식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어에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가 출제돼요. 그러면 이 메인 지문은 시험 범위 내부 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당연하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선다 있잖아요. 1, 2, 3, 4. 이 오지선다에 있는 시들은 시험 범위 밖에, 이걸 이제 유식한 용어로 외부 지문이라고 합니다. 외부 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시험 범위에 있는 시를 완벽하게 딸딸딸 외웠어도 결국 모르는 시가 5개 붙어서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암기로 안 먹힌다는 실제 증거 사례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메인 지문, 본 지문은 시험 범위 내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수집한 사례 중에 의외로 많이 나왔던 그 사례인데 어느 학교 영어 시험이었어요. 학교 교과서 영어 지문을 똑같이 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문장 하나를 비워서 빈칸 넣기, 오지선다에서 문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학교 전체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게 선다에 있는 문장 중에 어느 문장도 교과서에 없는 문장인 거예요. 해석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영어를 바꿔서 출제를 한 거죠. 달달달달 본 지문을 외웠던 친구는 자신감 있게 오지선다에서 외운 거 골라야지 했는데 없으니까 이제 패닉에 빠진 거죠. 흔히 국어 영어는 지문 달달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본 지문도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 둘째는 교과서 내 지문이 나오더라도 변형된다라는 건데 그런 문제는 일부일 수도 있고 학교 수준에 따라서 사실 뭐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뭐 내신에서 암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게 약간 좀 비약이 있는 거 아닐까요? 특정 학교에만 일부에만 적용되는 일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우리는 좀 지방에 있는 학교라 수준이 낮아서 선생님들이 변형 안 한다. 저건 강남에 있는 좀 수준 높은 학교들 얘기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암기가 안 먹히는 또 다른 근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암기 양이에요. 이게 1학년 초반에는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요. 2, 3학년 올라갈수록 내신 범위에서 외워야 될 그 지문 양이 엄청나요.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좋은 학교 말고요. 평균적인 학교를 잡았을 때 시험 범위가 60지문인 학교가 있었어요. 학생이라면 내신 기간에 뭐 5, 60지문 정도는 좀 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못 외웁니다. 이게 사실 교과서 지문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쓰는 부교재, 수능 문제집까지 다 합쳐서 내다 보면은 100지문 정도까지 가는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암기하기에는 되게 곤란한 양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바보 같다거나 불성실하다거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인간 암기한 게 본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을까요? 전교 1등도 못 외워요. 5, 60지문, 100지문은 절대 시험 기간 내에 못 외우고요. 설사 외웠다고 할지라도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까먹게 돼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는 천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에다 박아놔야 돼요. 학생 이전에 그냥 인간 한계의 본질을 딱 박아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전교 1등도 못 외운다. 외웠더라도 전교 1등도 까먹는다.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교 1등은 다 외워서 전교 1등 아닌가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근본에 있는 공부 코드에 대한 판단은 내신 공부를 한다 하면 암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뿌리째 박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누가 그랬습니까? 내신을 한다 하면 암기를 한다. 또는 공부를 한다 하면 암기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내신하면 암기라는 게 이제 뭐 정확하게 연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서 나오는 본질 뿌리 이걸 우리 코드라고 하는데 우린 이 코드를 너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면서부터 모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생생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절대 못 외운다고 그랬죠? 하지만 공부는 암기하라고 하니까 5, 60점을 외웁니다. 못 외워요. 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까먹었어요, 시험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책하죠. 1번, 내 머리가 나빠서 그래. 또는, 내가 불성실해서 그래. 다음 시험 때는 이 나쁜 머리를 성실적으로 극복하겠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심지어 100지문을 다 외운 거야. 막 시험을 5주 전부터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까먹은 거야. 근데 또 공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책. 머리가 나빠서야, 불성실해서야. 또 외워? 못 외웠어? 머리가 나빠서야, 불성실해서야. 그러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교 1등을 보면 쟤는 천재거나 엄청 성실하겠구나. 나는 쟤랑은 클래스가 달라 하면서 공부 의욕이 좀 사라지는 놔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악순환 끝에서 힘을 잃거나 이미 악순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거의 출발점, 내신이라 함은 마땅히 모든 지문을 다 외우는 것이다라는 신화처럼 믿고 있는 코드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최초의 내신은 암기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얘기 같이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흔히 그런 뭐라고 할까? 부전설화라고 하죠. 그냥 내려와서 어디서부터인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틀린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내신 공부의 본질이 이 암기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요, 그럼 그게? 력 퍼스트, 암기 레스트. 이게 무슨 얘기냐? 입시 공부는 력을 100%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 우선순위 첫 번째고 남는 시간에 또는 되는 데까지 암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엄청 파격적인 대답일 거예요. 우리가 믿어온 시다와는 정반대되고 암기로 되는 데까지 남는 시간에 하라고? 불성실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장담코 말씀드릴게요. 전교 1등들 공부를 꿰뚫고 있는 공부 고수들은 이미 이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이 력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고 이 고수들, 전교 1등들은 이미 력 먼저 쌓고 암기는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능력의 력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걸 저기에 박아놓고 전교 1등 고수들은 우리가 계속 말한 어느 날부터 무심코 믿어왔던 것들 딴지를 걸어본 거예요. 시험 몇 번을 하다가 자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내가 이번에도 못 외웠어.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뭔가 근본적인 걸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정말 인간이 5, 60지문을 이 기간 내에 다 외울 수 있을까? 설사 외웠다 쳐. 이걸 안 까먹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인간 한계를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생각한 게 력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부 지문이죠. 이거는 뭐 암기 한계를 떠나서 어차피 처음 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풀리는 거죠. 변형 지문도 마찬가지죠. 아까 선생님이 특정 문제를 갖고 냈잖아요. 차라리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지문 접근했으면 더 자연스럽게 풀었을 거라고. 재미있는 건 전교 1등들은 심지어 그대로 나오는 지문에도 이걸 적용한 거예요. 까먹었을 경우에 살아난 분목을 만드는 거죠. 이거 분명히 교과서에 있던 지문인데 생각이 안 나. 괜찮아. 나는 처음 보는 걸 이 자리에서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 그럼 읽어내면 내가 막 또는 외우는 것도 그냥 달달 외우면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처음 보듯이 지문을 봐본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게 뭐고 안 중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또는 내 약점 위주로 보여. 그 전에 암기할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였다면 올록볼록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때에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연구원들이 저한테 알려준 표현인데 암기가 있고 숙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암기는 진짜 기계처럼 아까 말한 평평하게 외우는 거고 숙지는 이 중요한 핵심을 먼저 기둥을 잡아놓고 거기에 가지를 붙이는 전교 1등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 건 숙지 정도로 해놓고 시간이 되는 한에서 쟁가지를 암기하는데 처음 보는 지문은 훈련하듯이 접근해야 내가 부족한 거, 메인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핵심은 그 력이라고 설명하셨던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건데 그걸 우선순위로 공부하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셔야 이걸 알려면 국어에서 선생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력이 뭐고 영어에서 핵심 력이 뭔지를 딱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터디 코드 본 강의를 본 학생들은 더 잘 이해가 될 거고 보지 않은 학생들은 좀 이해가 힘들 거예요. 본 강의에서 그 력 부분만 뭐 2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좀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국어의 핵심 능력은 지문 독해 력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시험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달달 외우지 말고요. 진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요. 심지어 수업 때 듣고 필기했지만 딱 그걸 읽고 아니면 새 교과서나 그 새 아주 그냥 아무 필기도 안 된 걸 구해서 마치 처음 보는 지문처럼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원래 내신 때 되면 지문은 그렇게 안 보고 자꾸 적혀있는 거 눈이 가잖아요. 저거 외우려고 하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 독해하듯이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못 읽은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필기한 거예요. 그러면 필기가 다르게 보여요. 특히 내가 부족한 부분 위주로 보이고 또는 필기 중에서도 선생님이 국어 독해력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선생님이 막 이런
어떤 구조를 설명해 주시거나 단락의 소주제를 설명해 주시는 거는 단락별로 독해를 잘 알아보여 주신 걸 하고 지문이 올록볼록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보여요. 영어는 핵심 능력, 제 연구소에서 스터디 코드에서 연구한 핵심 능력이 문장 해석력. 세 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문장 해석력이거든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교과서를 처음 보는 지문처럼 내가 해석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를 약간 맞춰보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해석이 안 됐던 부분. 이게 선생님이 힘주어서 여기서 투부정사를 설명하신 이유가 있구나. 역시 지문이 올록볼록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처음 보는 지문처럼 혼자서 독해나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필기를 보면서 못한 부분을 잡아내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냐면 수능 지문 공부하듯이 내신 지문을 한번 접근해봐라. 그런 느낌? 그러면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는 역도 길러지고요. 시험범에 나오는 지문도 핵심과 부족한 부분 위주로 올록볼록하게 숙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뭐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그 력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 보는 지문을 공부를 하라라는 거고 필요한 건 이제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평소에 학생들이 암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듣기에는 약간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력 퍼스트 암기 웨스트는 약간 공부의 순서이기도 하고 은근히 이제 그 안에 기간별 공부에 대한 코드도 들어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암기는 절대 하지 말고 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는 력 위주로 하다가 시험 때 되면 몰아서 외운다. 근데 재밌는 건 되게 잘 외워질 거예요. 그전에는 이를 악물고 외우려고 했던 때에도 안 외워졌던 게 오히려 좀 잘 외워질 거예요. 왜냐? 미리 올록볼록하게 지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제 말을 믿어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 지문을 암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리.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의 방법도 지금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심지어 내신 기간에 뭐 암기를 하라고 하셨지만 아까 앞에서는 되는 데까지 암기하라. 이 상당히 좀 파격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해도 계속 그래도 암기 아닌가요? 결국 오늘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면 그래도 불안한데 그래도 암기 아닌데 하여튼 공부는 암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구전 신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 사례 가지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출제한 학교 문장을 바꿔서 냈어요. 진짜로 학생들이 교무실 가서 항의했대요. 아니 이렇게 출제하시면 어떡하냐. 시험범위 내에서 나오신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 한 문장을 바꿔놓고 특히 그걸 빈칸 넣기로 되면 어떡하냐. 저만의 상상이지만 옆에 만약에 전교일 기간에 영어 고수가 그 광경을 봤으면 그 친구도 씩 웃었을 거예요. 왜 항의를 하지? 누가 내신은 암기라고 했어? 왜 바꿔서 냈을까요? 영어는 해석력을 보고 싶어 나는. 잠깐 교과서 지문을 내가 내긴 낼 건데 이걸 그대로 출제하면 해석력 하나도 없이 암기력으로 풀 수 있다. 머릿속에 복사 능력이 뛰어난 애가 맞출 거 아니야. 나는 해석력을 보고 싶은데 하고 바꿔낸 거예요. 그런 실제 사례를 봐도 불안한 걸 아는데요. 좀 믿어주셔야 돼요. 암만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이미 달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에 그래도 국어, 영어는 암기가 먹힌다, 뭔 모르는 소리다 이런 댓글이 이미 몇 개 달려있을 것 같은데 이까지 보지도 않고 이미 달아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생들은 고찰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채널에서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취소, 요즘 제가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화제더라고요. 덕코치의 구독 취소. 저는 너무 좋아요. 유튜브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최초 아닐까요? 구독 취소, 구독 취소. 그 학생 뭐 저학년이라서 잠깐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조만간에 망합니다. 아니면 절대 어떤 점수 이상 한계는 못 넘고 아까 제가 말한 악순환 못 외워, 자책, 못 외워, 자책, 못 외워 진지하게 거기 빠진 친구들이 댓글이 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도 그러면 좀 진지하게 내 문제원이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그 부전신화에서 못 벗어날 거죠. 내가 불성실하고 머리 아파서 그렇지 다음에 나는 돌파할 수 있어. 하세요. 그러다가 몇 번 더 구렁텅이 빠지면 그때 와서 영상을 다시 보시면 와닿으실 거고요. 하여튼 뭐 진지하게 내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패를 반복하다가 지쳐버린 학생이라면 오늘 제 얘기가 귀에 와닿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코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두 가지겠죠. 나중에 쓴맛 보고 그때 다시 봐라. 근데 현명한 학생이라면 쓴맛 보기 전에 봐야겠다. 또 우리 고찰족 학생들은 쓴맛 보기 전에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어, 영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국어, 영어만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수학이잖아요. 얘기 나온 김에 내신 수학 공부법도 조금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학은 국어, 영어랑 다르게 어쨌거나 암기죠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왜냐면 워낙 변형이 많이 되고 시험 범위 내에서 나왔다고 해도 거의 처음 보는 문제처럼 애초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에서 국어, 영어라는 주어를 수학으로 바꾸면 학생들은 고개 끄덕일 거예요. 수학은 정말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능력이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오늘 얘기했지만 국어, 영어도 수학처럼 공부하라는 거. 수학 여러 번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외워봤자 어차피 많이 바뀔 거야. 또 이거 외워봤자 숫자만 바꾸고 난 까먹을 거야. 국어, 영어를 그렇게 접근하면 그러니까요. 대박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숫자 바뀌는 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영어 지문 같이 그렇게 바뀌는 거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변형시켰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바로 그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수학의 벽은 뭐냐?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수학 관련된 콘텐츠를 보시면은 꼭 내신이라고 안 지정했지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고 좀 더 깊게 제대로 정식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가서 수학 공강에 보셔도 3시간 정도면은 그냥 수학 공법을 다 끝내주는 거니까 그걸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여튼 핵심은 국어, 영어를 왜 수학과 다르게 생각하느냐? 국어, 영어를 수학처럼 접근하면 오히려 실마리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이게 오늘의 또 중요한 코드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국어, 내신의 코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내신 국어, 영어의 코드는 력 퍼스트 암기 테스트입니다. 모든 지문을 마치 처음 보는 지문처럼 훈련으로 하고 필기를 그 훈련을 기반으로 맞춰보듯이 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 지문의 핵심을 인지한, 숙지한 상태에서 되는 데까지 내신 기간에 암기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왜 파격적으로 여러분이 들리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가장 공부에 대한 본질 내신은 암기다. 제가 여러분한테 근거가 뭐냐? 라고 하면 오늘 우스개를 얘기했지만 그냥 구전신화처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곱뿐이지 근거가 없을 거예요. 반면에 저희는 근거가 엄청나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오늘도 얼핏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학교별 외부 지문의 출제 비율이라든가 지문의 어떤 양, 숫자라든가 인간의 암기 한계 이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코드적 사고방식, 고찰하는 사고방식의 스몰 버전을 보여준 거예요.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본질의 딴지를 본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고민과 고찰을 해본다. 고찰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주 깊은 부분까지 연구하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나만의 근거를 찾았으면 주위에서 뭐라 하든 새로운 관점으로 공부를 접근한다. 실제로 공부 고수들이 하는 또는 지금 스터디 코드를 이미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다수와는 다르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소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도 그런 코드적 접근을 배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작한 이 영상 자체도 국어, 영어 내신은 어쨌거나 암기 아닌가? 근데 요 질문에 뭔가 찜찜하다라고 생각하고 딴지를 건 그런 고찰하는 친구들 때문에 만들어진 영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찜찜함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코드로, 본질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